안녕하십니까. 에파코팜 체험농장TV 박덕섭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2년 2급 지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18강의 내용으로서 제1장 지유농업 자원의 관리, 지유농업 식물자원, 지유농업 식물자원 소재관리, 그 중에서 지유농업 식물자원 중에서 과수류, 식량작물류, 기타 작물류 등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강의에 앞서 아직도 에파코팜 체험농장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께서는 빨간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수류입니다. 과수류 중에 첫 번째 블루베리. 블루베리 기본 특성은 그 중에서 학명을 살펴보면 베시니움 코리움 보쌈, 베시니움 코리움 보쌈. 블루베리는 진달래과 식물로 원산지는 북아메리카를 비롯한 북반구 전역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 꽃은 총상 꽃차례이고 한 줄기 신장가지에서 작은 꽃자루가 있고 여기에 꽃이 붙는 단일 화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북부 하이브시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남부 지방에서는 남부 하이브시와 레빗아이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북부 하이브시와 남부 하이브시 그리고 레빗아이도 재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블루베리 활용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블루베리는 2002년 미국의 더 타임에서 기능성이 뛰어난 슈퍼푸드로 선정되었습니다. 블루베리의 대표적 효능으로는 노화 방지, 암 예방, 시력 개선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이는 보라 색깔을 띠고 있는 안토시아닌 함량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러한 안토시아닌이 노화 방지, 암 예방, 시력 개선 등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가을에 단풍이 아름다워 분재나 정원수로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블루베리를 치유농업 활동에 사용하면 거름주기, 열매 속기, 수확하기, 잼 만들기, 주스 만들기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감귤입니다. 감귤은 주로 운주 밀감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만다린이라고 합니다. 만다린 또는 텐저린이라고도 합니다. 텐저린 오렌지, 만다린 오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감귤의 기본 특성 중에 학명을 보면 사이트러스 레티큘라타, 시트러스 레티큘라타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외우기 좋게. 감귤은 운양과의 과일나무로 원산지는 중국 및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운주밀감은 1911년에 일본에서 도입되어 1960년대부터 산업적으로 재배 면적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400여 종의 감귤류가 있고 재배되는 품종은 약 40여 품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운주밀감 위주로 재배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만감류라고 알려진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등과 같은 품종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귤의 활용 가치를 살펴보면 먼저 용어를 함께 보겠습니다. 귤피입니다. 귤피는 영어로 플라비도라고 하는데 귤의 껍질입니다. 그 다음에 귤백, 알베도라고 하는데 껍질 안쪽의 하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귤홍, 귤홍은 귤피에서 귤백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피입니다. 진피는 잘 익은 귤의 껍질을 말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피입니다. 청피는 덜 익은 파란 귤의 껍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귤의 부산물인 귤백, 진피, 청피 등을 가지고 약재로 쓰거나 차를 다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귤백은
껍질 안쪽에 하얀 부분이고, 진피는 잘 익은 귤이 껍질을 말린 거고, 청피는 덜 익은 파란 귤이 껍질을 말린 것을 약재로 쓰거나 차를 달여 먹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감귤은 비타민C가 풍부하여 감기 예방에 도움을 주고, 구연산이 풍부하여 젖산을 분해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이섬유인 팩틴은 변비 예방과 설사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감귤 중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P라고도 하는 플라보노이드는 감귤 중에는 약 60여 종이 있는데 항산화작용,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 베타크립토산틴, 귤 중에 함유된 베타크립토산틴은 오렌지보다 약 15배 이상이 많은데 골다공증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타크립토산틴은 역시 프로바이라민 A, 즉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동물의 몸속에서 베타크립토산틴이라든지 베타카로틴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물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귤을 치유농업에 활용 시 비료주기, 열매 속기, 수확하기 등이 있습니다. 비료주기, 열매 속기, 수확하기 등의 치유농업 활동에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과입니다. 사과의 기본 특성 중에 학명을 먼저 보면 말루스 푸밀리아. 원래 사과에는 능금이라고도 하고 사과산이 있는데, 사과산은 즉 능금산은 영어로 말리게시드 또는 말레이트 해서 말루스 비슷하니까 사과의 학명은 말루스 말레이트하고 비슷하다. 사과산. 그래서 말루스 푸밀라. 사과는 장미과의 낙엽과수로 중앙아시아 코카소스 북부가 원산이다. 사과는 4 내지 5월에 잎이 나올 때 흰색 또는 연분홍색 꽃이 잎과 함께 가지를 옆 겨드랑이에서 나와 산형으로 달린다. 산형은 이게 우산 산자로 보여갔어요. 산형으로 달린다. 8 내지 9월에 꽃받침이 자라면서 녹색 또는 붉은색으로 생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 계열이 대부분이며 종류는 서너 종류에 불과하다. 부사 계열이 70% 이상이다. 부사는 일본말로 후지라게죠. 그래서 우리가 부사사과 또는 후지사과 이러죠. 부사 계열이 70% 이상, 거의 우리나라 사과는 부사 계열이죠. 그래서 만생종이 64%, 조생종이 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홍로가 13%, 쓰가루, 이게 아우리죠. 저 청사과죠. 양광이 각각 5% 정도 된다. 이러한 사과의 활용 가치를 살펴보면 사과꽃은 관상 가치가 있으며 과일의 맛과 향이 풍부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과일이 사과이다. 사과 중에 함유된 팩틴은 장 건강 및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된다. 사과의 붉은색을 띠는 성분은 폴리페놀인데, 이러한 사과 중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항암 작용 및 피부 미용에 도움을 준다. 또한 필요한 상태에서 사과를 먹으면 사과산, 멜리게시드죠. 능금산, 사과산이 중화하여 피로 회복 효과가 있다. 사과를 치유농업 활동에 적용하면은 비료주기, 적과, 과일을 솎아내는 거죠. 적과 및 적화, 꽃을 솎았다는 거죠. 적과 및 적화하기, 수확하기, 사과 따기죠. 잼 만들기, 주스 만들기 등이 있다. 다음은 식량 작물류 중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으로서 식량 자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논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논은 밭에 비해 넓은 대지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으로 넓은 경관을 필연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이를 활용한 경관 치유가 가능하다.
세 번째, 타 작물과 함께 체험치의 다양화가 가능하다. 다음 쌀입니다. 쌀의 기본적 특성 중에서 학명을 보면 오라이자 사티바. 벽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풀. 물론 쌀을 벼니까 벽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풀. 화분과죠. 꽃은 바람을 이용하여 수정하여 성숙하면 줄기 끝에 이삭이 나와 여름에 꽃이 핀 후 열매를 맺는다. 쌀의 입자는 장리평, 입자가 길다라는 거죠. 장리평과 달리평, 입자가 짧은 거, 장리평과 달리평이 있다. 구조는 엄격히 보면 벼의 구조입니다. 왕겨, 과피, 종피, 호분층, 배유 및 배아가 있다. 쌀은 도정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데 왕겨만 벗겨낸 현미, 호분층에서 50%를 벗겨낸 5분도, 70%를 벗겨낸 7분도, 그 다음에 다 벗겨낸 백미, 우리가 주로 많이 먹는 쌀이죠. 백미. 이런 쌀의 활용 가치를 살펴보면 쌀을 활용한 치유활동은 식문화, 생활습관까지 개선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식문화 개선, 생활습관까지도 개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쌀을 치유농업 활동에 활용하면 오심기, 수확하기, 쌀 케이크 만들기, 가마솥 밥 짓기, 지프로 계란 꾸러미 만들기, 집신 만들기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리입니다. 보리의 기본적 특성 중에서 먼저 학명을 보면 호디움 불가르, 호디움 불가르. 벼목, 즉 벼목, 화분과 벽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또는 두해살이 식물이다. 최근 육성된 찰성 겉보리로는 찰보리와 서둔 찰보리가 있으며 다수성 품종으로는 올보리, 강보리, 탑골보리, 새올보리, 알찬보리 등이 있다. 이러한 보리의 활용적 가치는 조사료나 농우사료로 이용한다. 조사료는 보리 알곡을 털어낸 그 보리칩이라든지 또는 보리 알곡이 완전히 완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초한 청해 보리, 사일리지죠. 사일리지로 활용하죠. 청해 보리 사일리지 등을 조사료로 활용할 수가 있고 알곡은 농우사료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리를 치유농업 활동에 적용하면 보리 하바리움, 하바리움은 허브 플러스 아쿠아리움이 되겠습니다. 아쿠아리움. 그래서 보리 하바리움, 보리 염색, 보리 다발 만들기, 엿기름 식혜 만들기, 보리 싹 기르기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밀입니다. 밀의 기본적 특성 중에서 먼저 학명을 살펴보면 트리티쿰 아스티붐, 벽과 및 밀 속 식물의 그 나달이다. 밀은 윗독립 한해살이 풀로서 원산지는 유럽, 아메리카, 중앙과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등이다. 세계 인구의 30%는 밀을 주식으로 하고 있다. 품종으로는 적게 경질 봄밀, 적게 경질 가을밀, 적게 연질 가을밀, 100개 경질 봄밀, 100개 연질 봄밀, 100개 경질 가을밀, 100개 연질 가을밀 및 스파게티, 미키로니 등을 만드는 듀럼밀, 듀럼밀은 스파게티나 미키로니 등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품종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 품종은 가을밀이다. 우리나라 주요 품종은 가을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밀의 활용 가치를 살펴보면 밀은 다른 곡류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 밀은 보통 하드 휘시냐 소프트 휘시냐에 따라서 단백질이 차이가 있는데 보통 12.5%에서 13.5%입니다. 참고로 곡류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가장 낮은 것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7%에서 약간 낮은 6% 후반서부터 8% 이하까지 있는데 주로 7%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쌀이 9% 되고 보리가 10%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밀이 12.5 내지 13.5%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평균적으로 다른 곡류에 비해서 단백질이 높다 이겁니다. 이러한 밀을 치유농업에 활용하면 밀 액자 만들기, 밀 다발 만들기, 밀 하바리움, 빵 만들기, 쿠키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콩입니다. 콩은 기본적 특성으로서 학명은 글라이신 맥스라고 하는데, 글라이신은 뭐 예기 좋게 본다면 콩 속에는 그 설사를 유발하는 콘글라이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라이신. 그래서 글라이신하고 좀 비슷 발음하니까 콩은 학명이 글라이신 맥스다. 이렇게 이으면 좀 낫지 않을까. 콘글라이신, 저 설사를 유발하는 콘글라이신인. 콩바위 한해 사이를 풀로 식용작물로서 널리 재배되고 있다. 단백질이 높죠? 잎 겨드랑이에 달리는 짧은 가지에 많은 흰색, 보라색, 홍색 등의 작은 접형화 꽃이죠. 그게 뭐냐면 접형, 나비 모양의 꽃이 달리며 그중 몇 개의 꽃이 결식하여 콩꼬투리가 된다. 콩을 활용할 가치를 살펴보면 첫째, 치유농업에서 활용해보면 콩색 분류 색상환, 콩얼굴 액자, 콩나물 기르기, 콩볶기, 콩까기, 콩수확하기 등이 있습니다. 콩수확하기. 다음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의 기본적 특성으로서는 학명은 G-MACE. 옥수수를 영어로는 corn, C-O-R-N, corn 또는 maize, M-A-I-Z-E 이렇게 하는데, 영어의 본산인 영국 및 그 주변 유럽에서는 옥수수를 콘이라고 하는 것보다 메이즈라고 많이 합니다. 메이즈, M-A-I-Z-E. 그래서 학명 G-MACE는 메이즈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좀 암기하기가 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G-MACE입니다. 옥수수 역시 벽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풀로 원산지는 아메리카입니다. 옥수수는 암꽃이 6월에서 7월에 달려서 수정이 되면 8월쯤 익는데, 수염 색깔이 연두빛 또는 흰색에서 갈색으로 변하면 다 익은 거다. 우리나라의 옥수수는 우수한 일대 접종이 마치 품종, 마치는 말마자 이치자, 말이 품종이다 이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덴트콘이라고 합니다. 덴트. 치과 의사 덴티스트. 덴트 하면 치아를 나타내죠. 그래서 덴트콘. 그래서 마치 품종으로 황옥 23호, 수원 19호, 수원 20호, 수원 21호, 수원 29호 등이 있으며, 감미종, 스위트콘이죠. 단 옥수수, 스위트콘. 감미종으로는 골드크루스 반탐. 골드크루스 반탐이 감미종입니다. 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감미종으로는 골드크루스 반탐이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옥수수의 활용 가치를 살펴보면 사료와 식량 외에도 전분 또는 녹말이라고도 하죠. 영어로 스타치, 전분, 녹말, 스타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전분이나 식용유를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옥수수의 식용유는 그 오메가 6입니다. 오메가 3가 아니라 오메가 6가 많죠. 옥수수 이삭 속은 생약이나 잇몸 질환 치료 등의 의약품의 재료로, 어린 이삭은 채소로 이용한다. 어린 이삭은 채소로 이용하는데, 옥수수 이삭 속은 영어로 콘컵이라고 합니다. 콘 옥수수 C-O-R-N, 컵 C-O-B. 그래서 우리가 옥공이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옥공이. 옥공이 이 옥수수 이삭 속을, 콘컵을 달여가지고 물에 팔팔 끓여서 한참 동안 끓여서 그 물을 한 3분 내지 5분 정도 물고 있으면 잇몸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저도 한동안 이렇게 해서 잇몸이 상당히 그 상큼한 느낌, 건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삭 속의 약재로, 잇몸 질환 치료 약재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옥수수를 치유농업에 적용하면은 옥수수 이삭을 싸고 있는 껍질로 방석 만들기, 모자 만들기, 그리고 콘 샐러드,
옥수수차, 옥수수 수염을 이용한 공예품 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약용식물입니다. 식물성 생약의 원산물. 식물 중에서 전체 또는 일부분이 사람이나 기타 동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약효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사람뿐만 아니라 기타 동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약효를 지니면은 약용식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본 식물과 버섯 등의 균류도 포함이 된다. 버섯도 약용식물이죠. 넓은 의미로는 의밀이 아니고 의미로는 항생물질을 비롯한 약물을 생산하는 세균류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즉 항생제라는 것은 박테리아에서 추출한 물질이죠.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 추출했듯이 항생물질을 비롯한 약물을 생산하는 세균류도 그 약용식물로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약용자원식물입니다. 약용자원식물은 함유하는 화학성분을 합성화학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약용되는 경우와 그 분비물들이 약용되는 경우를 약용자원식물이다.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다음은 약용식물입니다. 약용식물은 식물이나 유독식물이라도 약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약용식물이다. 즉 독성식물도 약용으로 이용되면 약용식물이라 이렇게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용식물에는 감초, 당귀, 당구가 아니라 당귀, 더덕, 도라지, 둥글레, 마, 맹문동, 쑥 등이 약용식물 범주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먹는 꽃입니다. 식용꽃 식물입니다. 이러한 식용꽃 식물에는 금어초, 도라지, 임파첸스, 꽃베고니아, 프리물라류, 한련화, 다이언더스, 데이지, 식용국화, 식용장미, 페추니아, 수레국화, 애기해바라기, 캐모마일, 아티초크, 야로우, 펜지, 후쿠샤 등이 식용꽃 식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촉감을 자극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촉감을 자극할 수 있는 식물은 오감을 자극하는 것은 신체적 재활뿐만 아니라 뇌의 활성에도 매우 중요하다. 그중 촉감을 자극시킬 수 있는 식물은 감각자극, 휘상, 유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촉감 자극 식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육모질감의 잎을 가진 식물입니다. 육모질감의 잎을 가진 식물에는 기누라, 백묘국, 램스이어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양성교재에서는 기누라, 백묘국만 표현이 됐는데 올해 양성교재에서는 램스이어까지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육모질감의 잎에는 기누라, 백묘국, 램스이어가 있다. 결국 번들거리는 잎, 즉 잎 표면에 왁스 물질이 많은 잎입니다. 이에는 동백나무, 고무나무, 월계수, 월계수는 향기도 좋죠. 에파코팜에도 4개가 있습니다. 월계수, 페페로미아 이런 것들이 번들거리는 잎이다. 다음 육질이 두꺼운 잎, 육질이 두꺼운 잎에는 돌나물과 식물들, 즉 돌나물, 세덤, 에케베리아 이런 것들이 돌나물과 식물들입니다. 돌나물, 세덤, 에케베리아. 그리고 다육식물이죠. 당연히 육질이 두껍죠. 다육식물. 그 다음에 괴물 모양, 마구 엉켜져 있는 식물입니다. 괴물 모양은 틸란데시아 종류들입니다. 틸란데시아 종류들이 괴물 모양의 식물. 다음 공 모양의 꽃입니다. 공 모양의 꽃은 수국 그리고 알리움 속류의 식물입니다. 알리움은 파, 마늘류 등을 알리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달리아도 공 모양의 꽃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독특한 형태의 꽃입니다. 양성교재에는 독특이라고 안 되어 있고 톡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톡특. 그런데 독특이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고쳤습니다. 독특한 형태의 꽃으로는 천남성과의 식물의 꽃, 즉 안스리움,
스파티필럼, 몬스테라, 토란 등 불연포와 육수화설을 가진 꽃들, 그리고 포인세티아가 독특한 형태의 꽃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이와 같은 느낌을 주는 꽃, 상당히 특이하죠. 종이와 같은 느낌을 주는 꽃은 라넌쿨러스, 밀집꽃, 이 두 가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라넌쿨러스, 밀집꽃은 종이와 같은 느낌을 준다. 그 다음에 구멍난 잎, 이 몬스테라죠. 몬스테라가 생장 초기에는 구멍이 없다가 자라면서 구멍이 크죠. 다음은 추억을 일으키는 식물입니다. 추억을 일으키는 식물은 노인의 경우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게 해주는 것은 기억력 자극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노인들에게 친숙한 향을 지닌 향토적 식물 등이 정서적 안정과 젊은 시절의 희상을 가져올 수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되어졌던 소재와 식물들을 이용하면 치매 노인의 장기 기억 희상 능력을 높일 수가 있다. 이게 추억을 일으키는 식물들의 특성입니다. 우선 추억을 일으키는 식물들의 그냥 제목을 이름을 보면은 코스모스 국화과입니다. 풍선동굴 무한작과죠. 풍선동굴, 꽈리 가지과죠. 초롱꽃 길경과 초롱꽃과, 민들레 길경과 국화과, 그 다음에 분꽃 분꽃과죠. 클로버 콩과입니다. 봉선화 봉선화과죠. 이러한 추억을 일으키는 식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스모스는 코스모스 꽃에 솔잎을 끼워 비녀를 만든다.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 학교 오다 가다가 코스모스 꽃을 따서 꽃잎 건너 하나씩 따서 하늘 높이 던지면 막 빙글빙글 돌면서 내려오죠. 그런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풍선덩굴. 풍선덩굴은 꽃이 핀 뒤에 녹색의 풍선과 같은 과실이 달리고 눌러 터뜨리면 퐁하며 터진다. 매달아서 제등놀이를 하거나 찌푸러뜨리며 놀기도 한다. 다음은 꽈리입니다. 가지과의 꽈리. 봉지 모양의 붉은 꽃받침을 벗기고 종이접기 놀이에서 인형의 머리로 만든다. 든지 봉지 속의 씨앗을 꺼내 속을 비게 한 후 불어서 소리나게 하여 놀 수도 있다. 꽈리입니다. 다음 초롱꽃. 몇 종 모양의 꽃이 달리는데 입으로 불어 부풀리게 하거나 오므라들게 하여 놀 수도 있다. 입으로 불어서 부풀리게도 하고 오므라들게도 하고 이 초롱꽃 가지고 그렇게 놀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들레입니다. 민들레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꽃이 핀 줄기를 두 가닥으로 찢어 이으면 손목시계가 된다. 꽃에 가는 철사를 꿰면 비녀가 된다. 스위터 등에 꽂으면 브로치가 된다. 솜털이 붙은 민들레씨는 낙하산이 된다. 입으로 강하게 불어 날리는 놀이도 할 수 있다. 사실 제 손자들도 우리 에파코팜에 오면 민들레 꽃 따가지고 입으로 막 불고 다닙니다. 그럼 막 꽃이 막 날아다니죠. 하얗게 솜털처럼. 그 다음에 분꽃입니다. 종자에서 딴 분가루를 콧등에 바르며 화장놀이를 할 수 있다. 분 바르는 놀이죠. 종자로 목걸이 장식, 꽃으로는 낙하산, 로켓 등의 놀이를 할 수 있다. 다음은 클로버입니다. 토끼풀이라고 하죠. 콩과입니다. 두 과. 클로버는 토끼풀이라고 한다. 꽃이 피면 꽃자루를 이어 목걸이나 팔찌를 만들어 둔다. 팔찌뿐만 아니라 꽃 반지도 만듭니다. 클로버로는 이런 것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클로버는 봉선화는 꽃잎이 즙으로 손톱이나 종이를 물들게 하여 두는 것이 목적이다. 옛날에 봉선화 손톱 물들이기를 많이 했죠. 씨가 너무 익으면 열매에 조금만 닿아도 꼬투리가 터지기 때문에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손자들도 오면 이거 잘 놀랍니다. 봉선화 씨 이렇게 살짝 만지기만 해도 톡 터지고 톡 터지고. 그래서 봉선화를 영어로는 가든 발사미아라고도 하지만 터치미낫, 나를 건들지 마라, 일촉즉발이다, 건드리면 팍 터진다. 그래서 물망초,
touch me not. 나를 건들지 마 합니다. 재미납니다. 봉숭아 씨앗 만들면 툭툭 소리도 톡 소리 나고 재밌습니다. 다음은 독성이 있는 식물입니다. 독성이 있는 식물 중에서 먼저 실내에 재배할 때 독성이 있는 식물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디펜바키아입니다. 디펜바키아는 잎을 먹으면 그 디펜바키아의 잎을 먹으면 잎과 혀가 부어서 음식물을 삼키거나 말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체내에 흡수되면 점막에 염증을 유발한다. 그래서 디펜바키아는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러한 실내에 재배하는 그 식물 중에서 또 독성이 있는 것으로는 꽃기린, 그 다음에 포인세티아, 그 다음에 란타나, 그 다음에 잉글리시 아이비. 잉글리시 아이비는 헤데라 헬릭스라고도 하죠. 이것은 따로 양담쟁이, 서양송악 이렇게 말합니다. 잉글리시 아이비는 양담쟁이, 서양송악, 헤데라 헬릭스. 그 다음에 크로톤입니다. 트로톤이 아니라 크로톤. 크로톤, 가든 크로톤입니다. 그 다음에 실 위에서 재배되는 독성식물, 이것은 특히 주의하겠죠. 농장에 찾아오는 그 방문객들 또는 대상자들이 그 함부로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실에서 재배된 독성식물은 확실히 좀 알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나리아 제비과 복수초, 여기에는 원일초, 설련화, 얼음새꽃 이런 것이 있고, 수선화, 석상과죠. 수선화, 그 다음에 콜치컴, 그 다음에 디기탈리스, 그 다음에 델피늄, 락스포라고도 하네요. 그 다음에 아주까리, 우리도 아주까리가 좀 있는데, 아주까리, 캐스터빈이라고 합니다. 캐스터빈. 그 다음에 은방울꽃, 은방울꽃은 릴리 오브 더 밸리, 계곡의 백합. 이렇게 은방울꽃 이쁘죠. 그런데 이것도 독성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주목은 자페니스 유 하는데, 우리도 주목을 작년에 하나 큰 걸 구입해서 식재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때 반짝반짝 불 다르려고 주목을 샀는데, 이것도 역시 독성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프리물라 오브코니카, 앵축과입니다. 프리물라 오브코니카. 그래서 이러한 실에서 재배되는 독성식물을 확실히 알아놓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다음은 식물을 매개로 한 메커니즘을 보겠습니다. 식물을 매개로 한 치유농업 효과 발현의 조건. 식물을 매개로 한 치유농업 조건, 즉 농업, 농촌, 녹색 환경과 농작업, 인적 상호작용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이 조건들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농업, 농촌, 녹색 환경과 농작업, 인적 상호작용이라는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들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스테판 카프란과 랄프 카프란이 주장한 그 주의 회복 이론, The Theory of Attention Recovery. 이게 보면은 벗어나기, being away, 매혹감, soft fascination, 양성 규제는 그냥 fascination 되는데, 영어 원본을 보면은 soft fascination, 부드러운 매혹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확장, extent로 돼 있습니다. 확장. 그 다음에 공존성, compatibility. 그래서 벗어나기, 매혹감, 확장, 공존성이 스테판이 주장한 주의 회복 이론 4가지 요소죠. 이러한 4가지 요소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회복 환경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자연 환경을 품고 있다. 이게 식물을 매개로 한 메커니즘. 식물을 매개로 한 치유농업 효과 발현 조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물은 심미적 즐거움과 지각적 자극 형태의 한 부분이며, 식물이 있는 공간은 주위 분위기를 조절하는 환경 재배의 기능을 가진다. 자연은 인간으로 하여금 비의도적인 집중을 가능하게 하여
걱정과 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강한 집중력을 유도할 수 있다. 식물은 비위협적이고 비차별적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식물을 활용한 활동은 긴장과 분노를 감소시키고 타인에 대한 수용력 및 관계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치료적이라는 말은 세라퓨틱이죠. 세라퓨틱. 치료적이라는 말은 행동이나 기술이 대상자에게 이로운 결과를 줄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계획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은 식물맥의 치유농업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의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체적 효과, 두 번째는 인지적 효과, 세 번째는 심리적 효과, 네 번째는 사회적 효과, 이렇게 4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하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체적 효과입니다. 신체적 효과는 근력이 강화되고 관절 가동 범위 ROM입니다. ROM, 레인지 오브 모션이죠. 가동 범위 및 유연성, 손 기능 등이 향상되는 근골격계 기능 증진, 체중 및 복부 비만율 감소와 같은 신체 조성의 조절, 콜레스테롤 및 혈압 조절, 면역력 증가와 같은 심혈관계 건강 증진, 그 위에도 통증 완화, 수면의 질 향상, 일상생활 능력 증진 등의 다양한 신체적 건강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시간의 정월 활동이 1시간의 자전거 타기나 빠른 보행과 칼로리 소모가 유사하다는 보고를 서경순 박사가 2004년에 했답니다. 1시간 동안의 정원 활동을 하면은 1시간 자전거 타거나 1시간 빠른 보행하는 거하고 칼로리 소모가 유사하다고 합니다. 다음에 동물 사료 주기, 빗질하기, 동물 돌보기 등의 활동을 통하여 소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중대형 동물과 교감 활동을 통해 대근육이 발달되어 신체 건강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다음 두 번째, 인지적 효과입니다. 식물맥의 치유농업의 효과 중에서 두 번째, 인지적 효과. 공감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주의 집중력, 창의력과 같은 인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기억력, 진압력 등과 같은 인지 기능 회복에 효과적이다. 동물의 이름 부르기, 신체 부위 말하기 등과 같이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일상 관리, 즉 먹이 주기, 동물 손질하기, 동물 목욕시키기 등을 통해 기억력이 향상되므로 인지적 촉매, 즉 코그니티브 캐탈리스트, 인지적 촉매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심리적 효과입니다. 심리적 효과는 우울, 스트레스, 분노, 충동성 감소와 같은 정서 안정, 자아 개념, 존중감,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회복 탄력성, 삶의 만족감 증진, 정서 지능 향상과 같은 심리적 건강 증진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인간은 자연과 녹색 환경에 대한 본연의 그림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연 환경에 대한 노출은 스트레스 감소, 통증 완화, 자율신경계 안정 등의 효과가 있다. 심리적 효과 이어집니다. 치유농업사의 개입을 통하여 표출된 공격성의 방향을 수정하고 원예 식물의 느린 성장 과정을 기다림으로써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원예 식물 이렇게 성장 과정이 상당히 몇 달 되죠. 뭐 몇 년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성장 과정을 기다림으로써 자기 컨트롤 능력,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다음, 동물 교감 활동의 중간 역할로 도입되어 이용될 때 대상자들에게 치유농업사는 또는 상담사의 서먹함을 푸는 역할, 즉 아이스 브레이커, 서먹함을 푸는 역할, 아이스 브레이커와 프로그램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효과입니다. 사회적 효과는 대인관계 향상, 의사소통 기술 증진, 사회성 향상과 같은 사회적 건강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효과로는 집단 형태의 원예 치료를 할 경우에 집단 내에서 격려와 지지, 피드백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사회적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집단 밖 상호작용은 지역 사이, 공동 사이 구성원들과 만남을 통해 원예 활동 후 생산된 산물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이를 통하여 사회 속 생산적 존재로서의 자감 향상의 효과를 가지게 된다. 사회 속 생산적 존재로서의 자감 향상의 효과를 가지게 된다. 또한 사회적 효과로는 동물은 사람들에 대해 성별이나 생활 수준 또는 외모나 장애 등에 관계없이 비판적이지 않고 수용하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의 행동을 통해 조건 없는 사랑과 친화력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사회적 효과로는 또 동물과의 상호작용은 긴장감과 불안감을 덜어주고 동물의 소유자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고립감 해소에 사회적 접촉을 확대해 준다. 이러한 식물치유동물의 효과는 크게 4가지 외우기 쉽게 신인심사, 새로 들어온 사람 심사한다 해서 신체적 효과, 인지적 효과, 심리적 효과, 사회적 효과 이렇게 신인심사 이렇게 4가지 치유농업 효과를 알면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18강의 내용으로서 제2권 치유농업 자원의 이해와 관리, 치유농업 자원의 관리 중에서 치유농업 식물자원, 그 중에서 과수류, 식량 작물류, 기타 작물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저희 에파코팜 체험농장TV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